자, 지금 페이스북에 통해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컨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형태, 두 번째가 이제 색깔 내는 거고, 색깔 내는 거는 한 번 올렸어요. 한 번 올렸을 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빌드업 방법이 어디서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름을 붙인 게 통합 빌드업이라고 해서, 통합 빌드업을 한 이유는 각 제조사별로 매뉴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처럼 처음 포세린 입문했을 때도 뭐 빈티지 다 달라요. 다. 그러면 내가 만약 그 다 모든 파우더를 알고 싶으면 거기 세미나를 다 들어야 돼.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같은 방법으로 하자, 한 가지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합하자 해가지고 통합 빌드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개념을 첫 번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근데 페이스북에 첫 번째 올린 내용은 간단히 이제 색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교과서에 A 계열, B 계열, C 계열, D 계열이 정확하게 어떤 색이다라고 얘기해 준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얘기는 했겠죠. 얘기는 했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봤을 때는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색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해드렸는데, 그러면 거기서 제가 설명드린 거에 보면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질문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질문한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냥 우선 요걸 통해서 그거에 대한 좀 뭐 합당한 이유나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파우더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절대로 딱 그 풀키트가 있잖아요. 풀키트가 있으면 꼭 구워진 시편을 보셔야 돼요. 각 파우더와 시편을 보고 그 시편을 가지고 이제 얘를 딱 기준으로 삼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파우더 분류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뭐 학교에서나 이런 데 보면은 쉐이드 낼 때 우리 색, 명도, 채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색은 똑같이 색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투과성. 두 번째는 투과성이에요. 명도, 채도가 아니라 투과성. 이거는 얘가 얼마나 투명하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파우더든 색깔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투과성이 있느냐를 확인해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편견 없이 파우더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한 90% 이상들이 만약에 C계열이다 하면은 C계열 파우더, C에 관련된 뭐 덴틴 뭐 이런 것만 써가지고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말로 말해서 C계열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오픈해서 뭐 한 6년 정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C계열, D계열인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한 1년 동안 그 외국인 전문으로 받는 치과랑 거래했을 때 그때만 내도록 D계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C계열, 그거는 클리닉에서 잘못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화된 치아는 구강 내에서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걸 C계열로 해달라고 해요. C계열로 해서 가면 안 맞아.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색과 투과성으로 꼭 분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줘보세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름은 몰라.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옛날 미술에 배웠던 그런 색깔 이름은 아니지만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뭐 하나를 딱 집어서 봤으면 투과성이 있다 없다가 딱 보여요. 이렇게 우선 딱 파우더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알죠? 그러니까 교과서 전 진짜 잘못됐다고요. 자, 이걸 기준으로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색의 3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레드, 블루, 옐로우죠. 그래서 A, B, C, D 계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색깔이 오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럼 오렌지는 뭐랑 섞어서 나온다고 했어요. 레드, 옐로우를 섞어서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 레드랑 옐로우는 어디서 나온 거야? 블루는 왜 어디 간 거야? 얘는 없죠. 거의 원래 없어요. 그래서 치아, 제가 그래서 그 치아 단면, 실제 살아있는 단면
자른 거 사진을 계속 구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그걸 찾아냈는데 정확하게 제가 본 걸 보면 치아 옆모습이에요. 제일 겉에가 이거죠. 에나멜. 그 다음에 에나멜층 바로 앞에. 그죠? 에나멜층이에요. 여기가. 껍데기. 자, 에나멜은 무슨 색이에요? 색깔로 따지자면 그냥 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흰색인데 투과성이 많아. 흰색인데 투과성이. 그죠? 제가 모든 걸 지금 색, 투과성으로 얘기하죠. 근데 여기 흰색인데 뭐 명도가 높다 따다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투과성 있느냐 없느냐가 보는데. 그 다음에 있는 층이 뭐야? 덴틴이요. 덴틴이 모든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게 두꺼워요. 그리고 덴틴 안쪽에 치수. 그죠? 그럼 덴틴이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그럼 덴틴은 무슨, 여기가 덴틴이라고 했을 때 덴틴은 무슨 색깔이에요? 일반적으로 덴틴은 옐로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덴틴이 옐로우예요. 그래서 옐로우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치수에 혈관이니 모든 신경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레드. 그리고 덴틴 또 하나 본다면 덴틴은 노란 계통이지만 후가성은 많지 않아요. 많이 걸러줘요. 얘도 그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치수 볼게요. 치수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 신경하고 혈관들이 덴틴 한 이 정도까지 침범해 있어요. 많이 침범 못해요. 그래서 덴틴층이 이렇게 넓다 하면 이 정도까지는 빨간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레드가 여기 있죠. 그래서 서비컬의 색감은 이 덴틴의 노란색과 여기 앞에 덴틴 그 치수에 가까이 있는 빨간색 하고 섞인 걸 우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레드, 옐로우 1대1로 섞으면 뭐예요? 오렌지. 그죠? 레드, 옐로우. 근데 비율 자체가 레드는 작아요. 옐로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가야 돼요. 오렌지랑 옐로우랑 1대1로 섞으면 엠버. 그죠? 그러니까 엠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버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오렌지한 느낌이 A 계열. 엠버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옐로우한 느낌이 B 계열이에요.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제가 요거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해가 쉽죠, 이제? 자, 이걸 기준으로 그러면 치아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리닉이에요. 클리닉에서 플랩을 했어. 얼마를 플랩할 것 같아요? 원장들이? 나는 운 좋게 지금 2명의 원장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만 플랩을 겁나 잘해줘요, 진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랩을 얼마나 할까요? 에나멜은 당연히 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정도까지 해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치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이 넓은 부분에서 색깔을 낼 수 있는데 우리 보철은 요것밖에 안 돼. 그죠? 과연 이 길이에 얘의 깊은 맛을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 불리한 입장이라고 우리가 캡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여기 몇 미리 돼요? 우리 보통 뭐 교과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 1mm, 1.2mm 정도 되겠죠? 색깔을 낼 수 있을까? 깊은 감은? 응? 그 각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준 그 매뉴얼대로 한국 사람들이 했을 때 먹힐까요?
안 맞아. 우리나라 현실에는 안 맞는 매뉴얼들이에요. 왜? 자, 예를 들면 일본 연자들 봐봐요. 일본에서 세라미스트 보면 캡 위에 대부분 내부 스테인을 해요. 내부 스테인을 하는 이유는 뭐야? 파우더는 색깔을 내기에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로 못하는 거를 색깔을 얇게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색감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잡아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서 색깔을 내주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기공사들이 모든 케이스를 내부 스테인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이럴 때도 하루에 막 30개씩 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생각하는 게 통합 빌드업이에요. 그래서 통합 빌드업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가 서비컬 파우더를 만들자예요. 이 서비컬 파우더라는 게 이 색감을 충분히 내줄 수 있는 파우더를 만들자는 거. 두 번째가 자연치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링 그대로 덴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끝에 있는 에나멜. 근데 단 여기서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얘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에나멜인데 자연치가 가지고 있는 에나멜은 오팔 에나멜이라고 했어요. 오팔 효과가 있는 에나멜. 그냥 에나멜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오팔 효과라는 거는 뭐 책에서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오팔이라는 게 약간 파란빛이 돌면서 광택이 나는 게 오팔인데 우리가 구강에서 그런 파란빛을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냥 광택이 있다. 광택이 있다. 또 광택도 솔직히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밝은 검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에나멜과 오팔 에나멜의 차이는 그냥 에나멜은 에나멜이 쌓이면 쌓일수록 뿌얘지고 탁해져요. 색깔을 잡아먹게 돼요. 근데 오팔 효과가 있는 에나멜은 요만큼 있든 요만큼 있든 에나멜 그대로의 그 밝은 느낌, 하얀 느낌과 투과되는 느낌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봐봐요. 그럼 이런 질문도 해야 돼요. 저는 운 좋게 옛날부터 할 때 색깔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저는 나 이거 천직인가 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운 좋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방법으로 100명이 하잖아요. 똑같은 색이 나올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난 옛날에 그게 운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천운을 가진 사람이라 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조성으로 해도 색깔이 너나 나나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잘 나오는 사람들은 바디워크로 컨터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가는 거예요. 바디워크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디워크로 내가 파이널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했을 때 색깔이 잘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친듯이 바디워크 연습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연습 하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딴 데 나가봐요. 지금 딱 나가면 색깔이 진짜 막말로 10년 하시는 분들보다 잘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바디워크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컷백을 정확하게 했을 때. 사실은 컷백이 더 중요해요. 컷백을 정확하게 하면 완벽하게 내가 진짜 단순히 서비컬, 덴틴, 에나멜 세 가지만 파우더를 써도 겁나 잘 나와요. 그 옛날에 저도 그게 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바디워크로 컨터를 완벽하게 잡아놓고 정확하게 컷백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이 조성 알아. 나 이 파우더 만드는 방법 알아. 어디든 자신 있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절대 중요한 거는 색깔도 형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서비컬 파우더는 만든다고 했는데 뭘로 만드느냐. 아까 여기서 엠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엠버가 기준이 돼요. 예, 엠버로 만들 건데 엠버를 가져와요. 근데 각 파우더마다, 각 회사마다 엠버 색깔이 있어요. 근데 회사마다 이름이 달라. 엠버라고 이름 지어준 회사들도 있고 엠버라는 이름 자체가 없는 회사들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오렌지랑 옐로우랑 1대1로 섞었을 때 나오는 그 엠버 빛깔을 물감이든 뭐든 해가지고
내가 알아야 돼, 그걸. 그래야지 어떤 회사든 그걸 찾아내지. 아시겠어요? 찾아내고 나서 찾아냈죠? 그럼 색깔이 됐죠? 색깔을 찾아냈죠? 1번 됐죠?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되는 게 내가 찾은 이 회사의 엠버가 투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투명한 놈이냐 불투명한 놈이냐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비컬을 어떤 파우더랑 섞어서 만들어주는데 이게 하나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투명한 엠버다. 투명한 엠버는 그 회사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파우더에 딥덴틴하고 엠버를 섞어주는 거예요. 투명한 엠버는. 여기서 말하는 딥덴틴은 그저 깊은 덴틴이 깊은 거, 좀 더 투과가 안 되는 덴틴이에요. 다른 회사에서는 뭐 OD라는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다르니까 새겨 들어야 돼요. 얘가 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좀 덜 투명한 놈하고 섞어줘서 약간 투과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서비컬 파우더가 불투명한 건 맞는데 아예 불투명해 버리면은 오파이크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탁 맡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걸러주는 게 필요해요. 약간의 투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 두 번째 법칙이 뭐야? 불투명한 놈이야. 그럼 얘는 뭐랑 섞어줄 거야? 딥덴틴보다는 투과성이 있는 덴틴하고 엠버를 섞어주는 거예요. 그럼 불투명한 엠버랑 덴틴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약간의 투과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죠? 요게 법칙이에요. 근데 예외도 있어요. 그 예외가 이맥스 파우더인데, 이맥스 파우더의 엠버 색깔이 나는 놈이 불투명해요. 근데 이 법칙대로는 불투명하면 덴틴하고 섞어야 되죠. 근데 이맥스 파우더는 덴틴 자체가 모든 파우더의 조성들이 다른 파우더들보다 투과성이 강해요. 그래서 덴틴을 쓰기보다는 이맥스 파우더에 딥덴틴하고 섞어줘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파우더 많아요, 종류. 근데 저도 그거 다 써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다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회사 걸 써요. 가져오시면 제가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서비컬 파우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덴틴, 얘 바디라고도 하죠. 제가 이거 꼭 얘기해줘요. 바디, 덴틴 똑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 나 이거 몰라가지고. 바디가 좋아, 덴틴가 좋아 몰라가지고. 그죠? 바디, 덴틴은 그 회사 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나멜. 오팔 효과가 있는 에나멜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또 있어요. 있는 회사면 다행인 거고, 없는 회사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만들어주세요. 분명히 오팔 에나멜이 없어도 오팔 효과가 있는 파우더들이 꼭 있어요. 그걸 찾아서 에나멜이 보통 E1, E2, 뭐 E3 이렇게 나올 거예요. E4까지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면 오팔 효과가 있는 파우더를 빨리 찾아가지고 얘랑 섞어주는 거지, 에나멜하고. 그거는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이름에 58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파우더들, 58 효과가 있는 파우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합 빌드업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딱 3개쯤. 막말로 요 3개만 정확하게 하고 바디업 딱 나와서 하면 막 수십 가지 파우더 쓴 것보다 훨씬 잘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런 기본 쉐이드가 다 나온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투과성이 있는 치아들, 유리화된 치아들을 수복해 줄 때 과연 유리화된 치아를, 원래 기본 베이스가 A 계열이었어요. A 계열로 했어. 나갔어. 리메이크. A 계열 갔는데 껴보니까 아니야. 근데 색깔은 맞아요. 그거는 클리닝에서도 색에 대해서는 해결을 한 건데 그 치아가 투과성이 어떠냐는 거는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사진으로 분간하기 어려워요. 사진을 직접 보시거나.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저도 이거 가지고 한 치과에서 한 달 동안 했다니까요.
이걸 저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그걸 하게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파워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시겠죠?